건물 하나 해체하려고 공사비나 일정 같은 거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의외의 부분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놀라실 텐데, 첫 번째 해체 계획서 작성 그리고 검토 비용에 놀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해체 감리 비용 때문에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가지 합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크면 억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체 계획서 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해체 계획에 대한 견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까지 넣었으니까요. 건물 해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체 계획서가 비싼 이유는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나 작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도 해체 공사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정말 빡세졌습니다. 세 번째, 현장 조사에 투입되는 인건비,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나 작성하고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2021년도에 광주에서 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다가 외벽이 그대로 무너져서 버스 정류장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고죠. 그 사고를 기점으로 해체 공사에 대한 절차와 감독이 정말 빡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인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됐고요. 그게 개정되면서 해체 계획서에 대한 작성, 검토 요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공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고건이고요. 두 번째는 허가건입니다. 신고건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할게 라고 통보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허가건은 우리 공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 개정 전에는 누가 작성하든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2023년 8월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체 허가건은 기술사와 건축사만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건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심의위원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분들이 모여서 후두려 패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고 기술사고 건축사고 한 회사의 대표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바탕 후드려 패면 계획서가 당연히 더 촘촘해지고 안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성 자체를 아무나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는, 그러니까 건물 해체할 건 많은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값이라는 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심의가 정말 개빡셉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건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심의가 그 지역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후드려 패는 거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정말 한무대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고 해도 안전이라는 건 100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찾으면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이 낼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 심의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정말 크고요. 그거에 따라 일의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또 해체할 건축물의 기둥 간격이 20m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특수 구조인 경우에는 이 지자체 심의 말고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정부 기관의 검토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심의도 받고 검토도 받고 두 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인 건입니다. 한 달 이상을 여기에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가 정말 빡세다는 거는 일의 양이 예측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적사항을 보고서에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술사가 작성해야 되는데 일의 양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값이 내려갈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조사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직접 봐야지 어떻게 해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요,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둘러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체하다가 혹시라도 무너지면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영향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만약에 철거하는 도중에 폭삭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뼈대가 굴삭기의 자체 중량을 버틸 수 있는지, 충격 하중 같은 것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보통 이제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30년에서 길면 40년까지도 지났다 보니까 대부분 도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 그려야 되고, 도면을 그리려면 건축물에 지금 붙어있는 마감재도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냥 굴삭기로 눌러서 내려앉히면 철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건 인력이 정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력도 그냥 인력이 아니라요, 기술사급의 인력들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사는 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에 하루 4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11만 투입돼도 재경비 타고 하면 1200, 1300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 계획서가 몇 천만 원 하는 거고요. 특히 감리비는 더 비싼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해체 계획서 작성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을 설명드리면요,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품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전달을 해야 돼요. 창고를 뒤져서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부르는 그 파란색 도면 있거든요. 그런 실물 도면 찾아보시고요. 안 되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도면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내진 성능평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구조 보강, 이런 거 할 때 현장 조사를 정말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현장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나 일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도면 중에서도 구조 도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구조 도면에 부재 일람표, 그리고 구조 계산서까지도 있으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전달한다고 하면 해체 기획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해체 계획서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해체 계획서 관련해서 비용이나 아니면 절차, 그리고 단가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